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슈탄가 흐르는 경전 정주행 1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수트라스타나 챕터 5번째 들어가게 되고요. 물 마시는 이제 뭐 이 챕터가 다루고 있었던 내용들이 음식, 그중에서도 뭐 액체로 된 것들 위주로 성질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음, 오늘은 그래서 유제품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유제품의 성질하고 올바른 뭐 선택법인데, 유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아마도 유제품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유 대신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뭐 치즈를 선택할 때 아니면 뭐 치즈나 버터, 다른 것들을 드실 때 좀 줄여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뭐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유제품을 그대로 설명을 드려서는 오늘날에 여러분이 드시게 되는 뭐 우유나 치즈, 버터 이런 것들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약간은 내용을 제가 공부한 현대의학 쪽을 업데이트해서 수정을 한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경전대로 설명을 드리면 많이 음, 지금 오늘날의 실정과는 많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을 띄우고, 자, 뭐 보시는 것처럼 아시탄가 그르담 경전이죠. 그리고 19번째 시간이고, 수트라스타나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순서대로 5번째 챕터에 드라바 드라비아, 드라바가 흐르는, 드라비아가 물질, 그래서 흐르는 물질이니까 뭐 액체로 된 것들 위주로 거기 정리를 해 놓은 위기아냐 수트라스타가 5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몇 2회 정도 나눠서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물 마실 때 주의하실 점, 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주의할 점, 끓였다 식힌 물, 뭐 위험한 점, 다시 끓이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 정리를 다 해드렸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은 또 굉장히 다른 얘기였잖아요. 알고 계신다고 실천 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어, 실천을 안 하시는 거는 사실상 자기 문제 개선하는 데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오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반드시 좀 바꿔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릴 텐데, 이게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 손으로 직접 찾아서 내가 알아본 봤을 때 찾게 되는 루트들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유 먹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유 마시지 말고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 가거나 했을 때 라떼 먹지 마세요 했을 때 안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진짜로 뭐 100명 중에 1명이 오늘 그렇게 배웠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컨디션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찾아가서 그 얘기를 딱 읽었을 때는 안 하거든요.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안 하세요. 그리고 뭐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 100 가지면 100 가지 다 그렇죠. 그냥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로 끝나 버리는데, 안 하시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아는 거는 불편한 거를 조금 덜을 수는 있지만 괴로운 거는 절대로 해소를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실 거라면 수업 자체를 듣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 유제품이 가진 문제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오늘 설명드리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는, 여러분이 면역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이나 비염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막 수술까지 하셨거나 되게 힘든 여러 가지를 거치셨을 때 어렵게 공부를 시작하셔서
조금 대체의학 쪽이나 현대의학에서 제대로 된 현대의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만나시게 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 강의에. 여러분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아프고 뭐 호르몬 문제가 생기시고 산부인과 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현대의학 병원 가셨는데 비염, 축농증 수술을 또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 옛날에 수술했지만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호흡기에 영원히 남는 상처까지 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스스로가 찾아서 불임을 고치기 위해서, 호르몬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소화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피부 질환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저를 찾아오시거나 어 어려운 영문으로 된 뭐 논문들을 봤을 때 접하게 되는 순서대로 '아 이 제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은 이런 게 있고 그것 중에 좋은 것은 무엇이 있고.' 이런 거를 되게 돌아서 많이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안 가시려면은 그냥 여기에서 그 루트 그대로 했던 사람의 정리해 놓은 얘기를 듣고 그냥 영리하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우유 마시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딱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덜 괴로우셔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제대로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제품에 대한 성질과 이해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코코넛 워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경전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다음에 우유랑 유제품으로 넘어가거든요. 코코넛 제품 같은 게 이제 결정적으로 일반적인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정리를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유제품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 유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 유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뭐 우유 마시고 있죠. "우유를 사서 먹은 적은 없는데요."라고 생각하시면 빵이나 과자, 케이크, 디저트 다 들어가 있죠. 모르게 다 드시고 있고 이미. 그다음에 우유, 치즈, 뭐 크림, 음 버터 또 뭐가 있나요? 요거트. 대표적으로 요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체 식품, 유제품을 대체하는 식품들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비건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나오는 음 뭐 비건 치즈, 뭐 비건 밀크 등등등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소이 요거트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다 공부하면 여기까지 오실 거예요. 견과류로 하는 거면은 아몬드, 캐슈넛 그다음에 콩으로 만드는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요 정도 선인 것 같죠? 땅콩. 요걸 가지고 이제 대체 식품을 만들죠. 왜 사람들이 이거를 대체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을까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 제품이 뭐가 어떻길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죠. 그래야 이거를 뭐 대체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 드시면 안 돼요. 우유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즈나 버터, 요거트 요 정도의 변형이 생겼을 때 뭔가 2차 가공이 생겼을 때 버터 같은 경우 요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퀄리티가 뛰어난 것들을 양을 제한해서 먹는 정도면은 괜찮아요. 요 정도도. 정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한 영양학 쪽에서는 전부 다 안 돼요. 이거 먹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질병의 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아유르베다 공부와 현대의학 공부를 같이 좀 이해하려고 해 보고 실질적으로 저도 완전체식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제가 먹어 보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치즈나 버터, 뭐 요거트, 이 기버터 정도까지 2차적인 가공을 할 때 뭐 지방이 제거가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 단백질이 제거가 된 기버터라든지, 높은 퀄리티의 치즈나 버터, 요거트는 그것이 가진 이점을 건강하게 쓰셨을 때는 충분히 누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유는 어떻게 해서 드셔도 그것이 가진 이점을 더 이상 누리는 것보다는 해로운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본인이 이제 질병을 앓고 계시다. 특히나 뭐 고지혈증이나 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심각한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등등등 만성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분들은 완전체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좋다고 하니까 이거 드실 생각을 벌써 하셨다면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우유나 치즈나 버터, 요거트, 기버터 같은 것들이 인체에 쌓였을 때 굉장히 무서운 질병들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비건 타이틀을 달아서 치즈나 밀크, 요거트를 만드는데 전 여기서도 비건이라는 타이틀을 단 치즈 이런 거 절대로 먹지 마세요. 자, 비건이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면 이제 뭐 비건이라는 게 뭐지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지만 좀 정리를 일단은 해드리자면 오늘 주제가 이제 유제품인데 이게 가장 크게 뭐 본인이 채식이냐, 뭐 식물성만 먹느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요거는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식단은 아니에요. 식단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완벽한 라이프스타일이고 철학이고 뭐 신념 부분이기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서퍼링 뭐 고통을 받는 것이 없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거나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 뭐 가죽 신발을 신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죽 제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 꿀 같은 경우도 비건에서는 먹지 않는 식품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거를 채집하는 방식에서 뭐 벌들이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 동물성 근원 모든 제품과 사용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비건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하도 이게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그냥 저 "붉은 고기 안 먹으니까 너 비건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온몸에 가죽을 감고서는 "고기 조금 안 먹는다고 나 비건이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건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철저하게 훌륭한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것이 비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뭐 비건 치즈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거나 뭐 제품들을 전혀 쓰지 않은 건데 비건 식품들이 가진 단점은 바로 동물성 제품의 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물들이나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심플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동물성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 공부를 하다 보면 '비건이 돼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끊어 버리고 다 대체 식품을 사서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건 식료품점 가 가지고 콩고기를 사고 햄버거 패티를 식물성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를 사고 비건 마요네즈를 사고 비건 치즈를 사 가지고 마치 동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랑 똑같이 음식을 해서 드세요. 이거는 대체 식품으로 건강을 오히려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드시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비건은 건강 이렇게 된 잘못 인식을 심으시면 거기서 그냥 무조건 우유 나쁘니까 아몬드 밀크 사 먹고 두유 사 마시고 거기에서 치즈 사 먹고 뭐 마요네즈도 그렇고 패티 이런 것들은
건강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몬드 밀크 자체가 두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품들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 차적으로 버리셔야 되는 생각은 '비건은 건강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육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육식의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건강한 채식을 요리해서 먹는 걸 늘리신다. 이게 베스트예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전부 다 배달 음식으로 그냥 데워서 먹던 동 육식을 하던 잡식을 하던 사람이 나 비건 됐으니까 이제 건강해." 그래서 그냥 비건 식료품 중에서 고대로 사서 똑같이 데워 드시고 갈아 드시고 하실 거면 사서 드시고 하실 거면 대체하는 의미가 단 1도 없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체 식품들이 가장 가진 문제점은 그것이 갖고 있는 첨가물이나 뭐 가공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육식을 하시다가 바로 채식을 전환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고 저는 일단은 자기 손으로 건강하게 요리만 시작하셔도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의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그게 설령 육식이라 할지라도 시켜 먹고 데워 먹는 거 줄여서 자기 손으로 건강하게 요리하는 거를 배우셔야겠죠. 배워서 요리를 하시기 시작한 다음에 동물성 식품을 줄여 나가는 게 그 아주 가장 현명한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요런 대체 식품들은 동물성 식품을 고대로 흉내낸 치즈 같은 경우에는 드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거는 그냥 기름을 굳혀서 만드는 치즈들이기 때문에 비건 치즈 같은 거는 절대로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햄버거 패티를 대신한 뭐 비건 패티 해서 나오는 콩고기로 만드는 것들 외국 우리나라는 워낙에 비건 문화가 소개가 덜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콩고기 같은 것들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현대의학에서 내놓는 논문들도 많아요. "발암물질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가공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생각해서 고기 패티 대신에 콩 패티 드시는 것도 전혀 도움 안 돼요. 이래서 이제 내가 유제품을 끊고서는 채식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건강을 찾아보겠다 하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 데 가서 먹게 되는 것들이 다 콩 고기로 만든 햄버거 드시고 옆에 아몬드 브리즈 넣어 가지고 만든 라떼를 끓여서 준다. 음. 맥도날드 가서 드시는 거랑 그거 드시는 거랑 단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내 기분만 '아 나 비건이야.' 이런 착각에 빠져 사시는 거지 건강이랑은 전혀 멀어지고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대체 식품으로 간다.'라고 하실 때는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아몬드, 캐슈넛, 뭐 콩, 땅콩 이런 거를 가지고 첨가물을 넣지 않고 이것을 조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아몬드 밀크, 금방 상하는 그다음에 뭐 두유도 마찬가지고요. 땅콩으로 만드는 버터나 아몬드 버터나 이런 것들은 사서 드신다면은 항상 뒤를 읽어 보시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꼭 보면서 드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실 거면은 그냥 원래 먹던 대로 드세요. 차라리 그렇게 드실 거면은.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유제품을 대체하는 식품들에서 주의하실 점을 말씀을 드렸고 뭐 동물성 식품 중에 이제 육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단백질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음 일단 완전 채식으로 육식을 하시다 보니 완전 채식으로 전환을 하실 때 일 주일에 2번 정도 육식을 하는 것만 남겨 두시고 전환을 하셔도 단백질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채식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만 잘 배우시면 되니까 고거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뭐 물이 나온 다음에 이제 액체류에 대한 게 많이 나오니까 뭐 코코넛 워터에서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코코넛 워터 먹을 일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질이 어떻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코코넛 워터 말고 코코넛 밀크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일단 읽어보면 나리켈라 우다까. 나리켈라가 코코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다까가 물이라는 뜻이라서 나리켈라 우다까. 코코넛 워터는 스닉담. 약간 기름진 성질이 있고 수와도 달아요, 맛이. 브루시암. 힘을 주고 희맘. 차갑고 라고 가볍다. 그다음에 뚜루시나는 목마른 것을 내려주는데 좋다. 갈증을 해소하는데. 그다음에 삐따 아닐라하람, 삐따랑 바따 도샤를 낮춰준다. 그다음에 디빠남, 소화를 증진시킨다. 바스티 쇼다남, 요거는 이제 비뇨기 질환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또는 뭐 이뇨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리켈라 오닥금, 코코넛 워터로 누릴 수 있는 성질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차갑고 가벼운 음료이기 때문에 조금 열을 낮추면서, 그 다음에 바따 삐따하람, 삐따하라 같은 게 이제 열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좋고, 설사를 심하게 할 때는 아니지만 약간 변을 쾌변을 보는데 도와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소화, 그다음에 식욕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쓸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여름에 마시기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코코넛 깨서 음료 마실 수 있게 주는 걸로 드실 거 아니면은 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이거를 보고서는 이 뭐 브루시아 같이 뭐 힘을 주고, 그다음에 뭐 식욕을 증진한다 그래서 편의점 가서 지코 사서 드시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런 거는 도움 1도 안 되니까. 자, 코코넛의 성질 자체가 일단은 삐따도샤를 낮출 수 있고 차가운 성질이 있으면서도 소화력을 높인다. 이게 이제 가장 강점이거든요. 차가움과 소화력 증진을 같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코코넛이 가진 장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뜨거워야 소화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뜨거운 성질이 있어야 소화력을 증진시키지만 거의 모든 물질은 그런데, 그 중에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화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잘 쓰시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삐따성 질병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되겠죠. 삐따 질병은 뭐 열성의 질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열성의 질병들. 몸에 열이 나고 뭐 갱년기에 얼굴 후끈후끈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어, 그냥 얼굴에 홍조가 심하다거나 피부 열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열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삐따도샤가 망가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걸 열을 식혀주는 것들을 식재료에 넣어줘야겠죠. 근데 그걸 넣어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소화력이 같이 내려가 버리니까, 차가운 것을 주게 되면은. 근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삐딱성 질병이 있을 때는 잘 쓰면 된다. 음 그런 그렇기 때문에 코코넛을 뭐 깨서 마실 수 있는 거를 여름에 드시면은 좋겠지만, 저는 한국에 살면서 그거를 먹을 수 있었던 데가 지금 기억나는 건 딱 두 군데인데, 하나는 신세계백화점에 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까 가지고 팩에다 넣어서 파는 적이 있어요. 그거를 마신 적은 있고, 아니면은 이태원 뭐 그 외국인 마트 이런 데 가면은 코코넛 팔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서 깨서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대 한 중반쯤인가? 에버랜드, 그 뭐죠? 거기 수영하는데 이름이 뭐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캐리비안 베이였나? 캐리비안 베이 가면은 이거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드시러 가실 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죠. 근데 코코넛 워터는 뭐 먹을 일이 그래서 없어요. 근데 코코넛 밀크는 이제 드실 수가 있죠. 코코넛 밀크를 드실 수 있고, 코코넛 속 안에 하얀 거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코넛 흰 속을 갈아 가지고 만드는 게 코코넛 밀크거든요. 그 코코넛 밀크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분이 먹고 있는 두유를 만드는 방식, 아몬드 밀크를 만드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그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유 유제품의 대체 식품으로 만드는 이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은 코코넛을 딱 쪼개면은 요런 이제 코코넛 같은 경우가 원래 이 안에 물이 코코넛 물이 꽉 가득 차 있다가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서 마르면서 여기 하얀 게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거를 말려 가지고 물을 넣고 갈아 주시면은 인제 코코넛 밀크가 되는 거죠, 코코넛. 요 속을 이렇게 말려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두유를 만드는 것도 콩을 가지고 물에다가 가은 거 그게 두유고, 아몬드를 똑같은 방식으로 아몬드를 블렌더에다 넣고 물이랑 같이 갈면 요렇게 아몬드 밀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맛이나 그 텍스처가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로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몬드 밀크나 뭐 코코넛 밀크의 가장 큰 맹점, 그다음에 두유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그냥 요 아몬드를 갖다가 블렌더에 넣고 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갈아 주면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콩이랑 아몬드랑 뭐 두유랑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캐슈넛도 이렇게 해서 밀크를 만들고, 이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마시는 건데, 이게 이제 넌밀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비건 밀크, 대체 우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다 저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큰 맹점이 발생하는 게 물에다가 견과를 넣고 갈았으니 가만 쪼금만 있으면은 펄프는 다 가라앉고 물은 위로 뜨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분리돼 있어요, 이런 상태로. 그러면은 우리가 마시면은 우유를 마실 때처럼 마실 수도 없고, 그거를 뭐 디저트를 만들 때나 다른 음식과 만들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금방 상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분리가 되니까 '분리되지 마라.' 하고서는 이제 여기다가 가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산화방지제도 넣고 방부제도 넣고 분리되지 말라고 화학품 처리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딱 봤을 때 배지밀을 샀을 때 그냥 고 상태 고대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침전물 하나 없이. 마실 때 깔끔하고. 그렇게 딱 뒤집어 보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아몬드 밀크 뒤집어 보시면, 코코넛 밀크 뒤집어 보시면 고렇게 고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제품 '우유를 안 먹는다.' 생각하고 자위를 하면서 비건 밀크를 사 마시면서 되게 기분이 좋으시다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대체를 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분리가 돼도 그냥 깡으로 파는 제품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제품들.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고 분리가 돼도 자연스럽게 "첨가물이 없어서 침전물이 생기니까 흔들어 먹어라 니가."라고 쓰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사실 거 아니라면은 절대로 유제품 대체하는 것들은 쓰지 마시고, 코코넛 밀크를 그래서 첨가물이 없는 걸로 확인해서 사서 쓰시면은 어 우유가 가진 나쁜 점을 대체해서 굉장히 좋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를 대표적으로 생각해서 쓰시면은 되겠다. 아셨죠? 음 고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제 우유의 설명으로 들어가. 뭐 기버터를 먹으면은 안 좋은가? 요거는 그래서 뒤에서 기버터가 나올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코코넛을 반으로 쪼개서 물을 마시고 버렸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얗게 굳어지, 그게 그냥 뭐 까 놓으면은 굳는 게 아니라
그 까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익히면은 그 흰 속이 두꺼워지는 거고, 그게 두꺼워지기 전에 물이 많을 때 마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우유 유제품의 성질로 넘어가면 아타 크시라 바르가. 시라가 이제 유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르가가 그룹이에요. 그래서 크시라 바르가 어 수아두 빠까라쌈. 단맛인데 입에서 느끼는 맛도 단맛이고 소화가 된 이후에도 단맛을 준다. 효능 자체도 단맛의 성질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스닉다, 기름집니다. 지방질이 많죠. 우유가 소화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스닉담, 오, 오자스얌. 오자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아유르베다가 얘기하는 뭐 면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도 될 거예요. 같아요. 오자가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건강하다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부분에서의 에센스들이 충만할 때, 혈액이 깨끗할 때, 뼈가 튼튼할 때, 근육이 건강할 때, 지방에 호르몬이 껴있지 않을 때, 골수가 건강할 때, 혈청이 깨끗할 때 이런 식으로 7가지의 조직들이 전부 다 깨끗할 때 그 사람의 오자가 굉장히 건강하다. 그것이 얼굴로도 나타나고 약간 후광으로도 나타나는 그런 거를 이제 오자라고 하는데 오자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우유고 다뚜 바르다남 다뚜가 제가 지금 오자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7가지 신체 조직이거든요. 7가지 다뚜가 아싸락다.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딱 건강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7가지가 다 건강해야 되거든요. 아싸락다, 맘서, 아스티, 마짜, 슈크라. 1, 2, 3, 4, 5, 6. 뭐가 빠졌지? 아싸락다, 맘서, 아스티, 메다. 음. 자, 7가지의 신체 조직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음식을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1등 키가 어떻게 되느냐. 음식을 먹으면 나의 소화력이 아그니가 그 음식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체질에 따라서 그렇지 나의 체질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분해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음식에서 첫 번째 다투인 라사다투, 혈청 부분을 만들어요. 그냥 혈청이라고 하나로 설명할 수 없죠. 그냥 혈청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내가 처음 먹었던 음식 퀄리티 그대로 가지고 나의 혈청 부분을 만들어요. 그러니 내가 음식 속에다가 산화방지제랑 방부제랑 그런 거 그득그득한 거에다가 조미료를 범벅 쳐서 먹은 걸 하면 내 혈청 속에 그게 그대로 남겠죠. 그리고 라싸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 다뜨와근이라고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드는 아그니가 1차 가공을 해가지고 다음 거 락다 혈액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 먹었던 음식의 퀄리티에서 그것을 내 소화력이 조리를 해서 혈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남은 거를 가지고 혈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호르몬제가 들어오는 사람들, 음식으로부터 항생제가 유입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내 피 속에 호르몬이랑 혈액 그 항생제들이 타고 도는 거예요. 남은 잔여물들이. 그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햇빛의 과민 반응을 만들어요. 햇빛의 과민 반, 그, 나는 왜 그런지도 몰라. 얼굴이 홍조가 일어나고 막 기미가 자꾸 끼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몰라. 피부로 자꾸 두드러기가 막 발진이 자꾸 일어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난 약도 안 먹고 이상한 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맨날 음식을 그 우유랑 기버터랑 뭐 버터 같은 거 싸구려 아니면은 비건 대체식품 아니면은 정말 저질 고기 우리가 뭐 시켜 먹는 곳에서 뭐 햄버거 집에서 먹는 이런 것들 고기나 동물성 식품을 자꾸자꾸 먹어요. 그런 거를 아니면은 특히 뭐 스타벅스나 커피 전문점에서 팔 때 라떼 거기에 들어가는 우유들을 계속 마셔요. 음. 그럼 그 속에 있던 잔여물이 내 소화력이 그거를 요리를 해 가지고 혈청을 만들고 혈액을 만들었을 때 그 속에 호르몬이랑 항생제 잔여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소가 다 먹었으니까. 근데 나는 모르고 먹는 거죠. 그거를 피를 타고 돌기 시작하면 낮 시간에 나가면은 햇빛에 과민 반응해 줘요. 왜냐하면은 항생제 특히나 동물들한테 쓰는 항생제들이 포토 센시티브라고 해서 햇빛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룹별로. 그래서 항생제 중에서도 처방을 받을 때 검은 패키지에다가 받고 "저녁에만 먹어라."라고 하는 항생제들이 있어요. 그만큼 햇빛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먹고 나가서 놀다 보면은 음식 먹은 거 하나 가지고 나는 두드러기 발진이 생기고 홍조가 심해지고 얼굴 주사가 심해지고 기미가 잘 끼는 체질로 바뀌어요. 그렇게 남아 있고 이것을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육 그다음에 근육으로 만들거든요. 그럼 근육을 만들면 근육에 가장 잘 끼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 지방의 지방 지방 조각이 잘 껴요. 음 여기에. 여기에 가서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된 지방 조각이 근육에 가서 조그맣게 끼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뭐예요? 당뇨가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요. 자기가 먹은 고대로 다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근육을 가지고 그다음에 뼈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뼈 안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 골 밀도가 이제 떨어지겠죠. 왜냐면 앞에서 다 잡아먹히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뼈에 문제 생기고 골 밀도가 낮아지든지 아니면은 염증이 관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슈크라까지 가면 여기는 네 생식기예요. 음.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PMS가 심각해지고 폐경기의 증후군이 끔찍하고 임신이 잘 안 되고 생리가 불순해지는 것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음. 그거를 앉아서 도대체 모르겠죠. '왜 나는 재수 없게 이렇게 생리통이 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생각을 다 하시겠죠. '나는 왜 임신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하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식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것을 넣어 줬는지 그리고 내 소화력과 대사력은 이거를 생식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끔 7 단계를 해 왔는지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러 가지죠. 내가 먹었던 음식이 타라를 차지한다면 나머지는 내 소화 대사력 그다음에 내 자세가 틀어졌는지 골반의 정렬이 올바른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자는 습관이 어떤지가 더해지면 내 내가 오늘 먹었던 뭐 쉑쉑버거 하나가 내 생식기까지 올 때까지의 시간 동안 나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냥 이거 먹으면은 똥 싸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경각심을 갖고 드시고 먹고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다.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의사 붙잡고서는 의사랑 싸우면서 하소연하셔도 의사는 알 길이 없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사가 히스토리를 받아서 그걸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서는 써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호르몬제를 투여하면서 지켜봅시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아니면은 호르몬제, 항생제
이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아니면 의사가 뭐 강제로 처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꼭 반드시 아시고 내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의 퀄리티를 항상 신경 써서 드셔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걸 하면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식이라는 거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거는 뭐 오자에 좋고 이런 거는 옛날 얘기거든요. 그건 옛날에 집에서 소를 건강하게 키우고서는 거기서 나온 우유를 가지고 끓여서 약재랑해서 먹었던 시절과는 뭐 지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유 드신다고 그런 이점을 단 1도 누리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유는 오늘부터라도 마시지 말고 라떼 제발 좀 먹지 마시고. 아셨죠? 그렇다고 스타벅스에서 라떼 대신에 뭐 계절 따라 나오는 오트 밀크 들어간 뭐 음료 사 드시고 그런 것도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코코넛 라떼, 그다음에 뭐 오트 라떼, 두유로 바꾸는 거. 그거는 스타벅스에서 드실 거면 단 하나도 의미가 없죠. 차라리 그냥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드실 거면. 아셨죠? 그런 식으로 음식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스니커 같은 게 이제 기름진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신체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도 되지만 소화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일조를 하는 것이 뭐 유당 같은 것도 있고 그 속에 있는 유지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이점을 누리기가 어려운데 '이걸 뭐 굳이 먹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지난 뭐 라이브에서도 하고 뭐 많이 했더니 이거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놈이. 요새 유당 제거된 우유가 있는데 집 뭐 저지방 우유도 있는데 우유가 소화가 안 돼서 먹지 말라니 참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놈이. 이 소리를 하시길래 그거를 반박을 좀 드리자면, 우유를 먹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유당과 유지방과 전체적인 패키지가 건강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우유를 마셨던 건데, 이거를 바보같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 유당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유당 제거해 줄게. 유지방이 힘들어? 그러면 지방 좀 낮춰 줄게.' 이렇게 해서 마실 거면은 도대체 우유를, 그러면은 유당과 유지방이 제거된 것은 우유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분이 자꾸 디카페인 드세요. 콜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 자꾸 제로 코크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그 패키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져와야 우리한테 이로운 거지,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유당을 제거한다, 지방을 낮춘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무지방, 저지방, 로우 칼로리. 그런 거를 드시지 말고 그냥 원래 모습으로 드세요. 유당을 제거하는 프로세스, 지방 제거하는 프로세스, 디카페인을 만드는 과정, 제로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가공이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이 가장 큰 예로 제로콕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지가 된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발암물질 때문에. 그냥 콜라를 드셔야 되는데 자꾸 제로코크를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걸 가지고 '아 나는 그러면은 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제로 콕을 마셔.' 막 되게, 먹는 사람 더 바보 만드는 건데 먹는 사람은 하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바보를 만들면서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제발 먹지 마세요.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도 커피에서 카페인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요. 이런 거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방, 무지방 이런 거를 잘 공부를 해 보시면 지방을 제거하고 나서 거기에 당 첨가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러니까 유당을 소화를 못하고 지방질이 많은 거를 설사를 하는 사람을 도대체 이 유당을 제거하고 지방을 낮춘 우유를 왜 먹입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유 말고도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그쵸?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거 손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건강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실천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거 나쁘다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약회사들이나 식료품 회사에서 "옳다구나. 넥스트 다음 마케팅은 이거다. 너를 의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우리는 이걸 낮췄어. 우린 이걸 제거했어. 그러니까 너 사." 그럼 막 기분 좋아서 사요. 그럼 돈 버는 거는 그 회사고 나는 건강은 고대로 도망가죠.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 파스처라이즈드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우유는 그냥 먹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신 분 아니면 우유를 먹어서 그거에 이점을 보실 분은 없기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우유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건강해도 먹을 게 아닌데 건강하지 않으시면 뭐 건드리지도 마셔야죠.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먹는지를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음식을 드실 때도 "왜 먹어요?" 라고 들어보시면 스토리 받아보면 또 많이들도 드세요, 여러 가지를. "이거 왜 드세요?" 그러면은 이게 눈에 좀 좋다 그래서요. 이게 좀 소화에 좋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씩 싸서 드시고 이게 뭐가 좋은 거 뭐가 필요한 거를 다 망각하시고 그냥 좋은 거 싸서 드시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곡실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소젓 그다음에 뭐 종류별로 나왔었는데 그거는 다 뺐고요. 어차피 뭐 우유 드실 거 아니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거품 물고 했다고 해서 이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라떼를 매일같이 드시던 분이 라떼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본인이 아파 죽겠어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이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였네.'라고 해서 안 드실 텐데 음 한번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유가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지는 제가 그냥 이 무료 강좌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서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반드시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은 이제 뭐 다디라고 하는 거는 커드인데 커드는 가장 비슷한 것이 요거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드는 요거트인데 그다음에 버터밀크가 나오는데 요거트까지 오늘 이게 너무 많은데. 요거트는요. 아몰라 바까라쌈. 아까 밀크 우유에서 할 때는 수아두 바까라쌈이라고 했어요. 수아두 단맛이고 먹고 난 후에도 단맛을 유지하는 성질. 그런 것 때문에 삐따를 좀 낮출 수도 있고 그 뭐 신체 조직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커드 요거트를 떠올려 보시면은 가장 딱 떠오르는 맛이 시큼한 맛이죠. 이미 성질이 변했어요. 아몰라 바까라산. 아몰라가 시다는 뜻이고 라스 바까라산 라싸가 맛이라는 뜻이어 가지고 신맛을 가지고 있고 소화가 된 후에도 신맛의 성질을 발현을 시킨다. 요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소화력 부분에서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우유는 소화하기 힘들었다면 커드는 요거트는 조금 더 소화하기 편해졌어요. 여전히 지방이 많고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가 편한 음식은 아니에요.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화가 얹히는 느낌이 있고 소화가 더디신 분들이 차가운 요거트 드시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음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데 음 이게 너무 기니까 여기도 이제 잘 설명을 해 놨어요. 음. 요거트에 대한 가장 잘못되어 있는 인식, 소화 잘 되라고 먹는 거. 소화제로 쓸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소화하기가 굉장히 무거운 음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보관 자체를 차갑게 하잖아요. 차가우고 그다음에 기름지기 때문에 소화가 여전히 무거워요. 다만 이거를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들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의 이점을 누리는 거지, 요거트가 소화하기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거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카파도샤를 증가시킨다는 거. 소화 다 된 다음에는 인제 소화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균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장기적으로 내 장 속의 소화를 증진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까파랑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특히 항상 뭐 수업 때마다 얘기했던 거지만은 우유 유제품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그룹 중에서 그 까파도샤가 망가지신 분들, 염증이 결합이 되신 분들, 대표적으로 기관지에 문제 생기신 분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비염, 축농증 있다. 우유, 요거트 손 절대로 대지 마시고. 만성 축농증 있다. 그러니까 유제품을 절대로 쳐다보시면 안 되는 그룹들. 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까파가 망가진 그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병, 당뇨병,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소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그래도 쪼끔씩 먹거든요. 제발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내 지금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거를 들으셨을 때 그거를 하나씩 안 하시는 거를 너무 안 하시는데, 그거를 빨리 하세요. 그거를 하셔야지. 듣고서는 '음 그렇구나.' 인제 또 TV를 보다가 요거트가 여러분 장 속에 있는 균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증진시킨답니다. 그 속에 있는 뭐 락토바실러쿠스가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역시, 역시. "야 요거트 좀 사 와라." 그래서 또 먹어요. 먹지 말라고 이렇게 1시간 동안 떠들어도 TV에서 보면서 이렇게 그림 나오면서 이 균이 이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쪼금씩 드세요." 이러면 또 먹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에요. 먹지 마세요. 아셨죠? 에 가장 좋은 데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라한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진 사람들, 이제 현대식 표현을 하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사람들의 치료제로서 쓰는 게 인제 요거트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소화 편하게 먹었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습관, 요거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음. 절대로 뜨거운 것을 더해서 안 된다. 요거트를 어디 넣고 막 끓이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따뜻한 소스에다 쓰시고. 되게 바보 같은 거죠. 보관을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균 파괴되지 말라고 냉장고에 보관해 온 거를 갑자기 이제 어디다 놓고 끓여요. 뭐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사실. 김치가 그래요. 계속 발효시켜서 균이 살아 있어서 먹으면 너무 좋은 소화제인데, 섬유질까지 풍부한, 요거트보다 10,000,000 배는 유식하고 스마트한 게 김치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치즈 넣고 돌판에 지져 가지고 먹고 막 김치찌개를 팔팔 끓여서 드시고,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 먹는 방법. 그래서 요거트는 절대로 밤에 드시면 기관지 막히는데, 기관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열을 가하셔도 안 되고요. 음 그리고 매일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트 같은 경우도 매일 드시면은 안 되고, 요거는 요거는 제가 이제 디자인 유얼 라이프라고 온라인 과정에서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
식단으로 디톡스하기 단식법에서 나오긴 할 텐데 그 장 속에 있는 나쁜 균들을 단식법으로써 죽이고 나서 그다음에 새로운 균들을 줄 때 요거트를 가지고 보통 한 이틀에 한 번씩 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좋은 균을 심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트는 '균 때문에 먹는 거다.' 요거를 발효시켜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장 속에다가 이 균을 잘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서 드시지 말고 밤에 드시기보다는 낮에 드실 때 특히 뭐 낮에 점심 식사 후에 네. 이거 뭐 되게 말은 많아요. 뭐 아침에 먹어야 균이 잘 자리 잡는다. 점심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먹었을 때 내가 가장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는 낮 점심 식사 이후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냥 퍼서 드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뭐 생강 가루나 물을 타서 드시거나 뭐 꿀과 생강 뭐 이렇게 타서 드셔도 좋아요. 요런 거를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드셨을 때 소화제로서 그다음에 다 소화가 되고 나서 좀 안착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요거트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김치 드시면 돼요. 좋은 김치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뭐 굳이 요거트 드실 필요 없고 요거트처럼 어 뒤에서 나올 버터밀크처럼 드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동치미를 사서 그냥 꾸준히 드셔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동치미에 국물도 마시면서 물을 발효시킨 물을 씹어서 드시면은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버터밀크, 버터 나오고 기 버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유제품으로 만드는 다른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매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거 먹는 거보다 안 좋다는 거 안 하나라도 안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저랑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점심시간에 라떼를 드시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안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라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같은 애들이나 인터넷에 이런 거를 올려 놓은 애들이나 그런 거를 발표하는 의사들이나 그 마케팅이 껴있지 않고 이런 정보를 내놓는 것 사람들을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노프 "샴푸하지 맙시다."를 처음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걸로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 알리는 사람들. "향수 쓰지 마세요." 해서 나온 사람들도 똑같고 비거니즘이 나오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동물들이나 실험들이나 그거를 먹어서 그런 것들을 먹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 주고자 저의 영양학의 아버지는 마이클 그레거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고 아유르베다 의사가 아니거든요. 현대의학 전공을 한 전문의고 그 전문의는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죠. 할머니가 자신의 할머니가 췌장암으로 너무 끔찍하게 사망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의사인데도 음식으로서 뭔가를 뭐 케어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랑 음식이 얼마나 사람한테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그 할머니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발 먹지 않기를 하면서 무료 강의를 하고 과정들도 열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해 보고 겪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그냥 그걸 팔기 위해서 "이거 나빠서 이거 저희 뺐어요. 저희 거 쓰세요." 이거에 너무 익숙해지시니까 그 TV 틀어도 다 좋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좋다는. 왜냐하면 방송사에서도 모셔갈 때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번 주제가 이건데요. 이거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또 엄청 와요. 저도 뭐 막 종편에서 뭐 그냥 지상파에서
여기 건강 채널인데요. 오셔 가지고 패널로 이번 주제가 당뇨인데 아유르베다에서 좋은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왜 좋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 거 해 달라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그렇습니다. 자, 질문을 이제 받아보고 요거트 설명에 Hard in Nature라고 나와 있던데 차가운 성질이 더 강한가?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 단백질을 제거해서 만드는 것이 그릭 요거트라고 하던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릭 요거트가 조금 더 나은가? Hard in Nature는 맞아요. 저게 이제 그 in Nature라고 쓴 게 비르야라 그래서 소화된 다음에 이제 열을 내는 느낌에서는 그래서 소화를 아유르베다식 설명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소화를 돕는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보관 자체를 차갑게 하기 때문에 먹을 때 일단 차가운 음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트가.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아유르베다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거를 이제 쓰니까 그 지방질이 강하고 무거운 성질 때문에 이제 소화가 무겁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현대적인 거랑 아유르베다랑 약간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릭 요거트가 저는 요거트 단계까지 왔으면은 거기서부터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유청 단백질이 제거가 될수록 먹은 사람이 안정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그게 훨씬 낫죠. 네. 자, 그래서 음 요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넌밀크는 첨가물이 많던데 코코넛 워터는 첨가물 없이 100% 코코넛 워터인데 그래도 별론 거죠? 요거는요. 코코넛 워터는 첨가물 없이 100% 인데 패키지에 담겨서 파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두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우유에서 얘기했던 균질화 작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정성 높이는 작업. 이게 그러니까 약간 스팀에다가 샤워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 가지고 균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코코넛 워터도 마찬가지고 주스도 여러분이 시장 시장이란다. 마트에서 사는 주스는 다 그래요. 워시를 한번 샥 해서 균이 다 죽고 비타민도 다 타게 되고 안 상하는, 그냥 둬도 안 상하는 그런 거를 못 팔잖아요. 음식으로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타민 C를 다시 넣고 거기다가 그것만 넣으면은 재미없으니까 막 여러 가지를 넣어요. 그래서 패키지에다가 뭐 비타민 C 200% 뭐 첨가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머 이번 오렌지 주스보다 비타민을 더 넣어 줬네. 너무 좋네." 이러고 바보같이 먹는단 말이죠. 그건 다 파괴가 돼서 인공 비타민을 넣은 거란 얘기예요. 아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코코넛 워터를 그 코코넛 안에서 꺼내 가지고 실온에 놔두면은 반나절도 안 가서 상하는 거를 어떻게 100% 넣었는데 몇 달씩 유통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똑같은 처리를 다 한 거다. 음. 그래서 해 드실 거 아니면은 저는 진짜 사 먹는 거는 어디를 가도 똑같다라고 보고요. 아빠와 삐따를 구성하는 요소인 물은 기름, 지방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아빠와 삐따가 물이라는 구성 요소는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비율 자체가 이제 물과 불이냐 아니면은 뭐 물과 흙이냐 요 차이고 모든 거에 물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드시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 싶어요. 그거는 충분히 건강한 거라고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잘 하시고 음 그냥 줄여가 보세요. 일단은 나쁜 거부터 줄여가 보시고 오늘의 그냥 들었을 때 핵심은 그냥 '아 우유는 안 마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음 우유 대신에
대체해서 먹는다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이 퀄리티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결론적으로는 내 손으로 밥 해 먹는 거를 늘려가는 생각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제품에 목숨 걸자의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요. 자기 손으로 요리를 좀 시작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똑같이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